강광배 선수가 우리나라에 처음 루지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에 강 선수 등 3명이 참가한 것이 첫 출전이었던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토리노 올림픽에 루지와 스켈레톤에 각각 출전했지만 꼴찌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 올림픽에는 처음으로 봅슬레이 등 모든 썰매 종목에 참가해 일본을 제치고 19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트밖에 모르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저희 봅슬레이도 이제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2018년에서의 우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따야만이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총회가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동계 스포츠 종목 가운데는 국내에서 열린 첫 국제 총회였지만 여전히 국내의 관심은 적었습니다. 총회의 주요 의제는 동계 스포츠 약소국에서 소수자와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위원회의 구성입니다. I'm hoping there will be a big support, especially for the small nations, that bobsport is coming on a wide base and not just for the top nations. So that maybe the day will come. 그러나 국제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아직 국내에서는 썰매 종목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평창의 한 산골학교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전교생 29명의 꿈이 담긴 노래. 폐교 위기에 놓였었지만 평창 유치 기원 연주를 시작하면서 전국에 알려져 다시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 기원을 매개로 학교 부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유치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장도 생길 거고 언젠가는 저희 루지안 종목도 많이 이제 알려져서 또 저희 도와주신다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보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보인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무엇인가 이제 보일 거라고 믿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자신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관심에 그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반짝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때도 그렇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 지나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올림픽 때처럼 또 수그러드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근데 이런 관심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은. 누군가는 평창의 올림픽 유치가 변방의 미미한 존재가 열정과 노력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류사의 증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땅값이 오른다. 누군가는 고속철도가 들어온다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루지와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을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자신들의 땀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양성은 선진사회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해질 텐데 그때 오늘 우리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희생을 무릅쓰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 새 희망에 찬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 이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떨쳐버리고 이제 평창 신화를 일구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정부는 야심차게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우리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요금 인하로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그로부터 석 달, 이동통신 업체들과 정부 관련 부처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특별위원회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요금 인가 대상인 SK텔레콤이 9월부터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은 약 연 28,000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연 11만 4천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윤이 되게 많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좀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00원밖에 안 내려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오는 9월부터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KT와 LG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지부동입니다. 요금을 내리겠다고 한 통신사나 아직 계획도 잡지 못한 통신사나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문제는 소비자나 통신사 양쪽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취재 파일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허와 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휴대전화 요금제를 물어봤습니다. 5만 5천 원짜리 스마트폰 요금제 약간 많이 하시고 복제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기값 따로 더 내야 되는 모델도. 다른 대리점들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본격 출시 이후 대부분 스마트폰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5,000원짜리는 150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5,000원짜리는 200분. 그 다음에 55,000원짜리는 300분 드리는데 55,000원짜리부터 인터넷이 무제한으로 40분입니다.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경우 실제 체감하는 요금 인상은 2배가 넘습니다. 기본 요금이 대폭 오르는 데다 부가 서비스 요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한번 바꿔보려고 바꿀 때가 돼서 바꿔보려고 대리점 좀 가봤는데 이거 설명 듣다 보니까 요금제도 너무 막 복잡해서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그냥 보내주는 대로 가입하게 될 것 같아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 지출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3만 6천 원이던 가계 통신비는 지난해 14만 2천 원으로 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3월 1,000만 명 수준인 스마트폰 가입자가 올해 말까지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핸드폰 요금이 거의 10만 원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도 많이 부담되고. 문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2002년 이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없는 3사 중심의 과점 형태라는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몇 개의 그 사업자밖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원천적인 과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것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합리적 가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연초부터 물가 관리를 외친 정부의 중재로 SK의 요금 인하 계획이 발표됐지만 여전한 독과점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둬들이는 구조에 대해서 정치권조차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통신비 지출이 13만 원에 달하는 그 상당 부분들이 다 망투자에 사용하고 있느냐. 123억 원씩이나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을 환급시키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4만 원에 가까운 스마트폰 요금에서 기본료 1,000원 인하는 생색내기라는 겁니다. 특히 무료 문자 50건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카카오톡 등 이미 데이터망을 이용한 무료 문자 메시지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작년일수록 메시지 이용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문자? 문자 할 줄 몰라서 안 해. 문자 할 줄 몰라서 안 해. 문자도 뭐 보지도 않고 올 때도 없고 나이도 좀 많고 그러니까. 하지만